하는 거지. 우리가 참견할 것 없어. 그래? 그럼 두 분 헤어지시고 나면 당신이 혼자 딸 노릇이라도 할 거야? 지금도 장인어른 따라서 장모님한테 관심 하나 없어 보이는 당신이? 내가 왜 딸 노릇을 해? 나 우리 아빠 딸이야.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장모님은? 설마 당신 정말 장모님 나 몰라라 할 생각인 거야? 아니, 엄마 아빠가 부부일 때나 우리 엄마인 거지. 나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두 분 헤어지신 뒤에도 내가 엄마를 챙겨야 할 이유가 있어? 어차피 계모 아니야. 계모라니. 당신이 장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장모님이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챙기셨는데 장모님은 당신을 친딸처럼 생각하실 텐데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뭘 한다고 함부로 말해? 당신이 계모 손에 자라봤어?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봤자 결국 남일 뿐이야. 아내가 그 말을 한 순간 저는 아내를 이해하기보다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새어머니라고 해서 다 계모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신에게 누구보다 진심 어린 사랑을 주셨던 분께 계모라며 막말을 하는 아내를 본 저는 충격을 넘어 그런 아내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평소에는 남들에게 퍼주는 것 좋아하고 인정 많던 아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더군요. 제가 아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는 몰라도 여태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는데 그동안 장모님의 관심과 애정을 받은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정말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일 뿐이라고? 그럼 우리는 피 안 섞인 부부인데 우리도 남일 뿐인 거야? 그래? 왜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어? 부부 사이랑 그게 같아? 그럼 뭐가 크게 달라? 아, 다르겠네. 우리는 이혼 도장 한 번에 갈라설 수 있는 사이라는 거. 근데 당신은 장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장모님이 당신한테 뭘 그렇게 못했는데? 피 안 섞였다고 딸 취급을 안 했어? 부모 노릇을 안 했어? 오히려 바쁜 장인어른 대신 당신 돌보고 챙겼던 건 장모님 아니셔? 내가 본 장모님은 누구보다 좋은 어머니셨어. 근데 어떻게 당신이 그분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랑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오바야? 엄마가 나한테 잘했던 못했던 당신이 상관할 거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난리야? 당신이야말로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엄마랑 아무 사이 아닌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난리냐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 서운한 게 있더라도 이건 아니지. 아니,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나 장인어른이나 아픈 사람한테 그러면 정말 큰 벌 받는다고. 아내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장모님 대신 화를 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너무 화가 난 저는 더 이상 아내와 한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별것까지 생각하며 출장 때나 쓰던 캐리어에 짐을 챙겨 나오는 동안에도 아내는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뭐가 문제야? 엄마 아빠 헤어지면 우리야 더 좋은 거 아니야? 당신도 처갓집만 챙기는 거 억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빠가 알아서 짐 덜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대체 뭐가 불만이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끝까지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아내가 너무나 끔찍했던 저는 아내의 얼굴도 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 매정한 여자랑 한순간도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나오고 보니 어디로 가야 하나 싶더군요. 친구 집이라도 가자니 다들 가정이 있고 그렇다고 부모님 다 돌아가신 제가 달리 갈 곳도 없었죠. 결국 차에 짐을 싣고 우선 동네를 벗어난 저는 그 순간 유난히 생각나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그곳으로 향했죠. 그렇게 저는 한 달이 훌쩍 지난 후에야 병원에 계신 장모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진한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장인어른이 곁에 계신 줄 알고 안일하게 미루고 있었는데 여태 장모님 혼자 병원에 쓸쓸하게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죄송하다 못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그 순간에도 아내와 장인어른에게 원망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연애 5년에 결혼생활 4년을 하면서 그런 본색을 이제 알았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던 내 가족들이 맞나 싶어
그동안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후회를 곱씹으며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한껏 수척해진 장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내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말을 안 듣고?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태 혼자 계시게 해서 죄송해요. 괜히 아프신 장모님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병실에 혼자 멍하니 누워 계신 장모님을 보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유난히 많은 암병동에서, 그것도 환자와 보호자들로 제일 북적거리는 6인실 병실에서 홀로 쓸쓸하게 계시는 장모님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자 저도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가 왜 울어? 자네가 무슨 죄라고? 자네 다 알고 왔구만. 그럼 장모님도 알고 계셨어요? 장모님도 알고서 동의하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혼하시려고요? 이미 끝났어. 나는 더 미련도 없고 자네가 걱정할 것 없어. 걱정을 어떻게 하랍니까? 네? 장모님,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난 어차피 곧 갈 사람인데 괜히 힘 빼서 뭐 하겠어. 나는 정말 더 미련 없네. 괜히 바쁜 자네 귀찮게 할 생각도 없고. 내가 자식도 아니고 사위한테 무슨 염치로 그런 부탁을 하나. 장모님, 제가 장모님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저 자식 같은 사이 아니었어요? 저는 장모님을 돌아가신 어머니만큼이나 의지하고 따랐는데 장모님은 제가 그냥 사위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네가 책임을 지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야. 어차피 서영이도 그러는데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 짐을 지우겠나. 난 괜찮아. 진짜 장인어른이나 그 사람이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장모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장모님, 이대로 그냥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희생만 하시고 이렇게 팽당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혼할 땐 하시더라도 위자료는 제대로 받으세요. 그게 조금이나마 덜 억울하잖아요. 그렇게도 못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나는 그냥 한 푼 받지도 못하고 쫓아나 버렸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벌써 이혼 도장 찍어주셨어요? 그럼 다시 이혼 소송하시고 위자료 청구하시면 되잖아요. 다 글렀다니까 그래. 나는 애초에 서영이 아버지랑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전에 살림 합치면서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할 생각도 못했어. 그래도 우리가 부부라고 내가 서영이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10수년을 살면서 나는 결국 남이었던 거야. 그제서야 저는 당당한 장인어른과 모든 걸 포기한 듯 해탈한 장모님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그동안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혼인관계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며 이혼소송도 할 수 없으셨던 거죠. 그런 상황에 장인어른은 갈라서자며 아픈 장모님을 병원에 입원시키며 내버리셨고 장모님은 아픈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이 그렇게 병원으로 쫓겨나셔야 했던 겁니다. 그동안 10여 년을 그 집에서 딸 키우고 남편 내조하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던 분이 말이죠. 내가 미련했지. 그렇다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그나마 병원비라도 내주겠다고 하니 고맙다고 하는 수밖에. 사실 나는 더 미련도 없어. 살 확률이 반도 안 된다는데 앞으로 내 목숨이 얼마나 남았을지도 모르겠고 이제 와서 이런 목숨 연명해봐야 뭐하나 싶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조용히 떠나고 싶어. 그게 무슨 억울한 말씀이세요. 이럴수록 더 악착같이 살 생각을 하셔야죠. 장모님은 다 포기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포기 못합니다. 저 장모님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못 봅니다. 아무리 혼인관계가 아니라 그래도 재산 분할은 받아야죠. 부부가 아닌데 어떻게 그러나. 됐어. 나는 돈 욕심도 없어. 아니에요. 분명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 테니까 장모님은 건강해지실 생각이나 하세요. 장모님 지금 그렇게 다 포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집사람이나 장인어른이 괘씸해서라도 일어서셔야죠. 아니, 저 때문에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설마 저 두고 그냥 가시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 장모님 때문이라도 그 여자랑 못 삽니다. 지금도 짐 싸들고 집 나왔어요.
근데 장모님 돌아가시면 저 그 여자 가만히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이라도 치료받고 건강해지세요. 아셨죠? 장모님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저는 더욱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 버리고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도 못하는 분을 재산 한 푼 안 주고 내쫓았다는 장인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내가 모를 일도 없었으니 아마 이건 전부 제 장인이라는 사람과 아내라는 여자의 계략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순진한 사람 데려다가 살림하랴 비위 맞추랴 부려먹고 남의 자식 뒷바라지 시키더니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쓸모없다며 오래된 청소기 마냥 아픈 사람을 내다버린 그 인간들을 제 힘으로라도 꼭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장모님을 구제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어떻게라도 방법을 알아보려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더니 그래도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더군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여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게 어렵기는 했지만 방법이 있기는 하다는 말에 저는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방법만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 우선 두 분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증거부터 모아야 됩니다. 그냥 동거가 아니라 두 분이 부부 사이였고 같이 자녀를 양육했다는 사실혼이라는 걸 말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걸 대체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장인과 재혼을 하고서 사회활동도 안 하시고 집에서 살림만 하셨던 장모님이셔서 주변에 도움을 구할 지인도 별로 없었고 그 집에서 쫓겨난 마당에 증거라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장모님이 병원에 계시는 탓에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두 분이 부부관계가 맞다는 건 제가 증언할 수 있고 저희 결혼식 사진으로도 증명을 할 수는 있다고 해도 장모님이 오랫동안 자식을 양육하고 집안에 기여를 했다는 증거를 찾는다는 게 어렵고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되셨는지 저도 답답할 지경이었죠. 어쩌면 그래서 장모님 병세가 더 깊어지는 건 아닌가 싶어 저는 더 속이 상했습니다. 부디 장모님께서 억울함 때문에라도 병을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저는 장모님을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게 장모님의 이혼 소송을 위해 증거들을 모으고 다니면서 장모님의 간병을 하느라 저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황당했던 것은 그나마 장인이 병원비는 냈다는 장모님의 말과 달리 병원비가 미납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병원비 들어온 게 없어요. 수술비만 한 번 내시고 그 뒤로 입원 치료비는 한 번도 안 내셨더라고요. 심지어 그건 의료보험이 되는 건데요.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면 상태 안 좋아지실까봐 보호자분께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족분 오셔서 이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 내다버리면서 치료비마저 아까웠던 건지 장인이라는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거짓말까지 했던 겁니다. 뒤늦게 제가 알게 되어 밀린 병원비를 결제하고 남은 치료비도 다 제가 부담을 하기로 했지만 그 일을 알게 된 아내의 폭언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신 카드 고지서 날라왔던데 병원비 뭐야? 당신 설마 그 여자 병원비 대신 냈어? 내 카드 명세서를 당신이 왜 뜯어봐? 남의 정보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 몰라? 그리고 그 여자라고? 그분 당신 어머니야. 그런 당신은? 우리가 남이야? 진짜 당신 기어이 나랑 이혼하려고? 그럼 더더욱 이러면 안 되지. 아직 부부 사이인데 이렇게 큰돈 상의 없이 막 쓰면 안 되지. 내가 본 돈 내가 쓴다는데 뭐가 문제야. 어차피 곧 헤어질 사이인데 괜히 시비 걸지 마. 당신 나랑 진짜 이혼할 생각인가 본데 나한테 유책 사유 없으면 이혼 못하는 거 몰라? 내가 합의 안 하면 당신 평생 나랑 살아야 돼. 아내는 자기가 바람을 폈냐 뭘 잘못했냐며 이혼을 못할 거라 얘기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합의혼이 아니면 어려울 거라는 얘기에 걱정했지만 장모님 사정을 알고 계신 변호사님께서 제 이혼까지 도와주기로 하셨거든요. 지금 장모님 일이 해결되면 그걸 이유로 이혼 소송하시면 됩니다. 꼭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러야만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큰 이유가 있을 때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장모님 일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지금은
장모님의 이혼이 우선이라 조용히 있었을 뿐이었죠. 아내는 제가 자신이랑 이혼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는 건지 끝까지 저를 비웃으며 압박했지만 그 여자가 웃을 날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장모님의 이혼 소송을 진행시켰습니다. 뒤늦게 이혼 소송장을 받은 장인이 많이 놀랐는지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쳐들어오기까지 했더군요. 당신이 변호사야? 당신이 뭔데 이런 걸 보내? 애초에 부부관계도 아닌데 이혼 소송은 무슨 이혼 소송이야? 사실혼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그럼 큰 실수하셨네요. 저희는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받을 생각이니 지금이라도 변호사 구해서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장인도 만만한 장모님 앞에서나 당당했는지 변호사 앞이라고 별말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이 되었는지 서둘러 변호사를 찾았더군요. 하지만 그쪽에서 변호사를 구한다고 해서 큰 변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저와 장모님이 그동안 나눈 문자만 보더라도 두 분이 부부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제가 장모님 대신 위임장을 받아 은행 거래내역까지 받은 덕분에 장모님이 장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하셨다는 것도 입증을 할 수 있었고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로는 이렇게 짧게 적였지만 사실 재판이 몇 번이나 이어지며 소송을 몇 달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모님이나 저나 참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다행히 법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답니다. 결국 장모님은 다른 부부들과 다름없이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으셨고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혼 위자료까지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도 철면피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었죠. 장모님에 이어 저까지 이혼 소송을 청구하자 태연했던 그 부녀의 얼굴이 그제서야 잔뜩 일그러지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고 이제는 저희가 웃을 차례였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에 이어 저까지 이혼 소송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 후로 저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장모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 중에도 저의 권유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으시던 장모님은 승소한 뒤에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지셨는지 급격히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덕분에 항암 치료를 완전히 끝내시고 퇴원까지 하실 수 있었고 몇 년간 추적 치료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저와 같이 산책을 다니실 만큼 많이 건강하십니다. 치료 기간 동안 내내 장모님을 곁에서 챙겨드렸던 저는 퇴원하신 장모님이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고 지금은 저와 장모님이 같은 빌라의 위아래층을 얻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혼한 장모와 사이가 이렇게 따로 가족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장모님도 저한테 폐가 된다며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했지만 제가 극구 부탁드려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죠. 덕분에 저는 장모님 음식도 얻어먹고 장모님과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잘 되었다 싶어 그 사람들 생각은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사연을 쓸 수밖에 없었네요. 벌써 이혼을 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얼마 전 그 집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한때 제 장인이었던 분이 병에 걸리셨더군요. 그래서 힘들다며 전처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끝까지 염치 없는 이기적인 모습에 얼마나 황당하던지 비웃어주고 싶었지만 저는 차마 대꾸할 생각이 없어 그냥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마 장모님한테 재산분을 해주고는 여유가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치료비는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건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재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가슴에 대못 박는 일 하지 마시고